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장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장 그리고 국내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와 그리고 종목들한테 집중을 해봐야 될지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또 간밤에 또 실적 때문에 살짝 흔들렸던 다우지수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에서는 월마트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소비 둔화 우려감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고용은 잘 나왔거든요. 고용은 선방을 했는데 그 외에 소비 관련된 부분들, 경기가 좀 침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죠. 사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전에는 이 국채금리 하락,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채권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우려감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이었는데 그전까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대했었기 때문에 금리나 채권금리 이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정석적인 모습이죠. 소비 둔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도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하락을 주도했었던 종목이 월마트와 같은 소비 관련주가 하락을 좀 주도했고요. 그리고 금융 관련된 종목들, 투자은행 이런 종목들이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이 연체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저신용자들,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들에 대한 연체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나오면서 은행주의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저신용자들이 나오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은행주가 좀 하락을 했고요. 미국 시장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락을 보여줬고요. 국내 시장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7일 연속 상승하고 그리고 8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코스닥은 5일 상승하고 6일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수급적으로 그동안 특히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융투자도 좋았지만 연기금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매도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매도 매수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그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매도 일변도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이 매도 매수가 좀 혼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림이 좋죠. 2700선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좀 소폭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일정 부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마트 한 종목이 주가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가 하락하는,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죠. 시장이 좀 쉬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쉬었다,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라 쉬었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근거로는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거나 대규모의 매도가 나왔다거나 경제가 특히 매크로적인 변수가 크게 변화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도 14조 5,500억입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이 그 전날 2,671포인트에 마감했던 이 수요일에도 14조 8,500억입니다.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고 높은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오는 날 아니고서는
일정 부분 좀 쉬어간다 정도에 대한 근거로 좀 충분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었던 섹터가 보였죠.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온 섹터들 많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좋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대감들도 있고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7%대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한화오션이 6%대, 삼성중공업도 7%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조선주들이 다 같이 장대 음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는 장대 양봉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장대 음봉을 좀 보여줬는데 이유가 사실 증권사에서 레포트들이 좀 나왔죠. 조선주 좋은데 실적 좋은데 지금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을지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선주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좀 무섭게 좀 하락을 했죠. 일정 부분 차익 매물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다라는 점이 앞단에 있죠. 실적 좋은데 최근에 너무 빨리 올라서 부담입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오른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나오면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속도 조절이 좀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받아서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정도까지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지수는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한한령이죠.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은 허용을 했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하고선 이 비자도 무비자 나라들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외국인의 투자를, 외국인의 진입을 좀 더 수월하게 다시 해주기 위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엔터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유통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 같이 살리는 전일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화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가 좀 말씀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관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자동차는 사실 좋습니다. 실적이 좋거든요.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더라도 컨센서스 목표치는 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에 대한 변수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4월 2일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적당한 관세 괜찮습니다. 다른 나라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굉장히 큰 비율의 그런 트럼프의 입에서 굉장히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만 아니다라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PER이 여전히 4배 초반 수준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4월 2일 관세 부과일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의 최근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네, 반도체에서 이 키워드를 좀 잡고 싶고요. 바닥을 확인한 게 정말 맞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시면서 퀀트 분석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가 보니까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관점이십니까? 네, 화요일에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가격이 좀 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오르다가 전일 같은 경우 소폭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121선에 살짝 걸쳐 있죠. 그런데 주가 수준 보면 5만 원 초반에서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5만 원 초반에서 시작을 했었던 주가가 5만 1,000원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어느새 5만 원 후반에 와 있죠. 물론 한 20일 정도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삼성전자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 강하게 사주고 있고요.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도 같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을 주가에서 차트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투심도 대체적으로 소부장주들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좋아졌느냐? 물론 이제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반도체가 어찌됐든 좀 좋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구 환신이죠. 중국에서 그러면서 빠른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이 메모리, 이 업황 개선인데 특히 메모리에 대한 이 업황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도 1분기가 실적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영업이익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4분기에는 약 한 10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는데 여기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빠른 재고 소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 메모리 가격들 좀 살펴보면 D램은 2분기 정도, 낸드는 조금 더 늦어져서 3분기에 가격이 좀 완화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월도 얼추 끝나갑니다. 그러면 3월 지나면 4월이거든요. 4월부터 2분기이기 때문에 D램이 2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지금 얼추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그래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상향되는 모습들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반도체 업체죠. 나냐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약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보다도 어찌됐든 투심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모습,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재고도 많이 줄어들었다. 중국에서도 재고 소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재고 일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좋아집니다라는 거는 2분기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확인하거나 아니면 2분기 초라도 전방 수요가 개선이 된다. 메모리에 대한 출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늘었습니다라는 이 수치를 확인한다라면은 주가는 지금 사실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폭발적인 상승은 좀 아니죠, 아직.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차트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은 그려주고 있지만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못했는데 이 전방 수요 개선이 확인이 되는 그 시점이 온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 파크 시스템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판을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부장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즈도 지금 기판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 기판이 대면적화가 된다라면 이 파크 시스템즈의 수혜 좀 본격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5년도도 작년 대비해서 24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한 20%, 영업이익이 약 한 5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파크 시스템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도 최근에 이거는 이 투신에서 일정 부분 좀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 자리가 얼추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21만 원 정도 바닥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25년도 실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2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크 시스템즈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의 상승세를 보게 되면 계단으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방 수요가 살아나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태양광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태양광 이제 업황이 확실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태양광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 신재생 쪽과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 묶어서 좀 많이 보면 태양광이 이번 주엔 조금 더 잘했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뷰를 갖고 계십니까? 네, 태양광이 주가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어찌됐든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가 좀 더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좀 덜 적극적이죠. 개인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태양광은 25년도는 좀 유의미하게 좀 좋아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은 중국이 굉장히 폭발적인 증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지역 내 태양광 제품이 과잉 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5년도부터는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해서 주요 지역의 수급 개선이 유의미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지역을 먼저 놓고 보면 모듈 재고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21기가와트가 25년도 태양광 모듈 재고가 21기가와트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상 감소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신규 이 지침, DCA 신규 지침 요건, 그러니까 북미 지역 내 웨이퍼가 생산이 된다라면 인정료율을 대폭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미 현지의 생산 거점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충분히 좀 수혜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이런 태양광 모듈 가격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모듈 재고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연내 정상적인 이런 모듈 재고가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이런 모듈 재고 수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25년 유럽의 이 태양광 설치량은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 25년도 보면 약 한 27% 정도 태양광 설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재고는 줄어드는데 태양광 설치는 늘어난다. 유럽도 좋아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두 곳 다 모듈 재고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 업황이 저점을 통과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업황이 저점 통과뿐만이 아니라 25년도에는 회복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관련된 종목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간에 이 관심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화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를 놓고 보면 이 12년도에 12월 달에 15,000원 정도 주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말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2만 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도 미국을 가장 크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좋은 실적이 25년도 1분기는 사실 좀 주춤할 걸로 보여집니다. 1분기는 좀 우려감이 있고, 그리고 화학 쪽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솔루션 우려감들이 조금 있습니다. 화학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우려감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1분기는 조금 어렵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상저하고의 흐름이죠.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실적이 하반기로 좋아진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22,000원 정도 움직이다가 21,000원대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화학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하나솔루션은 조금 긴 호흡에서 연말까지 상저 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말까지 좀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반등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미국 상황을 점검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국전력 말씀드릴 때는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요금 인상이 정말 되느냐, 요금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요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좀 덜 올랐죠. 그러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의 투자 포인트는 한국전력 사실은 적자가 많이 났었던 회사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죠. 흑자로 돌아서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정상화가 된다라는 점, 굉장히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죠. 실적이 적자였다가 흑자가 되고 그러면서 부채를 많이 상환하면서 재무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점,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조 원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높죠. 컨센서스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 그리고 25년도는 연간으로 봤을 때 연결 영업이익 1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요금 인상을
기대만큼은 하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요금 인상 효과가 지속이 되면서 외용도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도 올라간다라는 점. 그래서 증익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3% 정도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5년도를 봤을 때 회사가 정상화가 되고 좋아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전에 사실 매물이 좀 많이 몰려 있었던 자리죠.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윤정식 상무의 세 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쪽이 되겠고요. 전방 수요를 꼭 체크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표가 25만 원, 파크 시스템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에서 한화 솔루션인데요. 실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보고 미국의 상황 체크하면서 중장기 관점 25,0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자, 요금 인상이라는 재료에서 재무제표의 개선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